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14에서 새로 추가된 필드 키워드를 다룹니다. 자동 프로퍼티에 검증 로직 한 줄을 넣고 싶어서 패킹 필드를 직접 선언해야 했던 보일러플레이트가 사라지죠. IL은 옛 패턴과 100% 동일하고 런타임 비용은 영인 순수 가독성 신문법입니다. C#13 이하에서는 자동 프로퍼티 세터에 검증 로직 한 줄을 넣고 싶으면 패킹 필드를 직접 선언해야 했어요. 네 번째 줄에 프라이빗 스트링 밑줄 네임으로 패킹 필드를 만들고 7번째 줄에서 게터도 본문을 다시 작성하고 8번째 줄에서 세터에 널 병합 인산자 스로우 패턴으로 검증을 넣었죠. 자동 프로퍼티 한 줄이면 끝났을 코드가 3줄 보일러플레이트가 됩니다. 세터에 검증 로직 하나 넣고 싶을 뿐인데 밑줄 네임 이름을 만들고 게터 본문도 같이 써야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C#14 가이 자리를 정리합니다. 6번째 줄을 보세요. 게터는 그냥 get 자동 그대로 두고 7번째 줄에서 세터만 본문을 쓰면서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하는 패킹 필드를 필드 키워드로 직접 참조합니다. 밑줄 네임 선언이 사라졌고 게터 본문도 안 써도 되죠. 비유로 설명해보죠. 자동 프로퍼티는 마치 비서를 자동 고용하는 것과 같아요. public int x get set 이라고 쓰면 컴파일러가 꺽쇠 x 꺽쇠 k 2개 언더스코어 패킹 필드라는 비서를 자동으로 고용해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옛날에는 비서의 이름을 알 수 없어 직접 새 비서, 즉 밑줄 x를 고용해야 했지만 C#14부터는 필드라는 약속된 이름으로 그 자동 비서를 직접 부를 수 있게 됐죠. 한 가지 중요한 설계 포인트가 있어요. 필드는 새로 추가된 예약어가 아니라 상황별 키워드, 즉 컨텍스튜얼 키워드입니다. 프로퍼티 접근자 본문 안에서만 패킹 필드를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외 자리에서는 일반 식별자로 사용 가능해요. 이 설계 덕분에 기존 코드의 필드라는 변수명이 깨지지 않죠. 단, 클래스 내부에 필드라는 이름의 실제 필드가 있으면 충돌이 생기는데 그 함정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용 자리를 정리해보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처럼 세터에서 필드를 사용 가능하고 9번째 줄처럼 게터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14번째와 15번째 줄처럼 양쪽 모두에서 쓰는 패턴도 가능합니다. 즉, get, set, 이닛 접근자의 본문 안에서만 필드가 패킹 필드를 가리킵니다. 이제 IL을 비교해봅시다. 위쪽 1번 코드가 C#14 신문법, 5번째 줄에 필드 키워드, 아래 2번 코드가 옛 패턴, 9번째 줄에 밑줄 레거시 메시지 명시 선언, 13번째 줄에 옛 세터 본문이에요. 두 패턴이 IL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위쪽 첫 페이지가 C#14 필드 키워드의 IL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패킹 필드 이름이 꺽쇠 메시지 꺽쇠 K 2개, 언더스코어 패킹 필드, 자동 프로퍼티와 정확히 같은 이름이에요. 세 번째 줄에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표식이 붙어있죠. 7번째 줄부터가 get 밑줄 메시지로 자동 생성된 단순 메서드고 10번째 줄에서 LDFLD로 패킹 필드를 로드합니다. 15번째 줄부터가 set 밑줄 메시지인데 사용자가 작성한 본문이지만 필드 키워드 부분이 컴파일러 같은 패킹 필드 이름으로 매핑됐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세터 본문 디테일이 보입니다. 19번째 줄의 듀프가 밸류를 스택에 복제하고 20번째 줄의 BR-true가 널 아니면 분기에서 스로우를 건너뜹니다. 24번째 줄의 스로우로 아규먼트 널 익셉션을 던지고 25번째 줄의 STFLD가 정상값일 때 패킹 필드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널 병합 스로우 패턴의 IL 구조죠. 핵심은 패킹 필드 이름이 다를 뿐 IL 본문은 옛 명시 선언 패턴과 100%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방금 본 패턴 정리해둘게요. X널 병합 스로우 패턴이 IL에서는 듀프, BR-true, 스로우 3명령어로 풀립니다. 스택에 값을 복제해둔 뒤 널 체크하고 널이면 예외를 던지고 아니면 저장하는 거죠. 매우 효율적이라 널 검증 비용은 분기 한 번의 정상시 추가 명령 0입니다. 필드 키워드가 가장 빛나는 자리는 레이지 초기화 패턴이에요. 5번째 줄을 보세요. 필드가 0이면 비싼 계산을 한 번 실행하고 결과를 필드에 캐싱한 뒤 반환, 두 번째 호출부터는 캐시된 값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레이지 초기화 패턴이 한 줄로 압축됐죠. IL을 보면 레이지 패턴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패킹 필드를 로드하고 네 번째 줄에 BR 폴스로 0이면 분기의 계산을 시작합니다. 7번째 줄에서 익스펜시브 컴퓨터를 호출하고 10번째 줄에 STFLD로 결과를 패킹 필드에 캐싱하죠. 두 번째부터는 분기 한 번으로 끝나니 매우 효율적입니다. 옛 패턴과 비교해보죠. 두 번째 줄에서 밑줄 컴퓨티드를 명시 선언하고 7번째 줄에서 if 체크와 호출을 했어요. 8줄짜리 본문이 C#14에서는 한 줄로 줄어든 겁니다. 필드 키워드가 진짜로 빛나는 자리예요. 레이지 패턴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위코드는 컴퓨티드의 초기값과 계산 안 한 상태를 구분하지 못해요. 0이 유효한 값이라면 별도의 밑줄 컴퓨티드 이니셜라이즈드 플래그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스레드 세이프한 레이즈가 필요하면 레이지 제네릭 클래스 사용을 검토하세요. 필드 키워드로 깔끔해지는 패턴 몇 가지를 더 살펴보죠. 첫째는 범위 클램프입니다. 옛 코드는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줄에 밑줄 HP 명시선언과 메스.클램프 본문을 둬야 했는데 C#14에서는 12번째와 13번째 줄, 자동 게터 한 줄과 세터 한 줄로 끝납니다. 둘째는 변경 감지와 이벤트 발생 패턴이에요. 9번째와 10번째 줄에서 옛 코드는 밑줄 스테터스 명시 비교 후 갱신을 거치는데 C#14에서는 같은 본문을 필드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I notify property changed 같은 데이터 바인딩 패턴에서 보일러플레이트가 크게 줄어드는 거죠. 셋째는 정규화 패턴이에요. 여섯 번째 줄의 옛 코드와 13번째 줄의 C#14가 결과는 같지만 배킹 필드 선언이 사라졌죠. 이메일은 항상 소문자의 공백 제거된 값으로 들어갑니다. 넷째는 이닛 접근자와 결합한 불변 객체 패턴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이닛 접근자의 필드와 널 병합스로우를 결합했어요. 10번째 줄처럼 객체 초기화자에서 값을 넣을 때 검증되고 11번째 줄처럼 그 후 변경 시도는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객체 초기화 시점에만 검증된 값을 한번 설정하는 패턴이 한 줄로 압축됐죠. 이제 유니티와 MVVM 프레임워크에서 자주 쓰는 I notify property changed 패턴을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줄이 X 표시 비포, C#13 이하의 보일러플레이트 패턴이에요. 네 번째 줄에 밑줄 HP 명시 선언, 10번째에서 12번째 줄까지 비교 후 갱신, 그리고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 발생까지 세터 본문의 줄줄 늘어났죠. 프로퍼티 하나에 6줄짜리 세터 본문이 들어갑니다. 31번째 줄부터가 체크 표시 애프터, C#14 필드 키워드와 헬퍼 메서드를 결합한 패턴이에요. 35번째와 36번째 줄을 보세요. 세터가 새 필드 한 줄 호출로 끝났어요. 레프 필드로 자동 백킹 필드의 참조를 그대로 넘기는 거죠. 41번째 줄의 스태미나도 같은 패턴으로 처리되고 45번째 줄의 새 필드 헬퍼 메서드가 한 번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뷰모델의 프로퍼티 정의가 6줄에서 4줄로 줄었어요. 유니티 모바일 측면도 짚어보죠. 필드 키워드 자체는 GC, 즉 가비지 컬렉터와 완전 무관합니다. 컴파일러가 만드는 백킹 필드는 옛날 명시 선언과 IL 본문이 동일하니까요. 다만 세터 안에 알로, 예를 들어 new property changed event args 같은 패턴은 매 호출 GC 부담이 됩니다. 유니티 모바일은 IL2 CPP, IL을 C++로 변환해 네이티브로 컴파일하는 빌드 백엔드와 범 GC, 보수적 정지형 가비지 컬렉터 조합이라 알록 한 번이 5에서 15m초 프레임 스파이크예요. 핫패스의 세터는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 아그스를 캐싱하거나 변경 감지로 빈도를 줄이는 패턴이 표준입니다. 이제 함정 5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함정은 필드라는 이름의 실제 필드와 충돌할 때예요. 세 번째 줄에 사용자가 private int 필드를 선언했어요. 7번째와 8번째 줄을 보세요. 접근자 본문 안에서 필드는 새 키워드로 해석되어 자동 생성 백킹 필드를 가리킵니다. 사용자가 만든 필드가 아니라요. 의도와 다른 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이 충돌을 해결하려면 네 번째 줄처럼 골뱅이 필드로 키워드를 일반 식별자로 강제하거나 다섯 번째 줄처럼 디스.점 필드로 명시적 인스턴스 멤버 접근을 쓰면 됩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변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필드라는 이름을 일반 식별자로 쓰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접근자 본문 밖에서의 필드 사용입니다. 세 번째 줄, 매개 변수 이름으로 필드를 쓰면 OK. 다섯 번째 줄처럼 일반 식별자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요. 상황별 키워드라 프로퍼티 접근자 본문 밖에서는 일반 식별자입니다. 다만 가독성을 위해 피하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필드 키워드가 자동 프로퍼티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한쪽에서 필드를 쓰면 컴파일러가 패킹 필드를 자동 생성해요. 그런데 9번째와 10번째 줄처럼 다른 쪽에서 밑줄 Y 같은 사용자 필드를 쓰면 밑줄 Y와 자동 생성 패킹 필드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한 프로퍼티 안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직렬화 호환성이에요. 세 번째 줄에 HP 프로퍼티에 필드 키워드를 써서 여섯 번째 줄에서 클램프 검증을 넣었지만 유니티 직렬화 시스템은 자동 패킹 필드 꺽쇠, HP 꺽쇠 K 두 개 언더스코어 패킹 필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스펙터에 안 보이는 거죠. 유니티에서 인스펙터 노출이 필요하면 두 번째 줄처럼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 명시 필드를 그대로 쓰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에서 별도 프로퍼티로 외부 노출하는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드 키워드 신문법과 별개로요. 다섯 번째 함정은 레이지 패턴의 0 모호성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필드가 0인지 확인하는 패턴은
익스펜시브 컴퓨터 결과가 0이면 영원히 재계산이 일어나요. 0이 유효한 값일 가능성이 있다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 첫 번째는 별도 플래그를 두는 거예요. 5번째 줄과 9번째 줄에서 밑줄 컴퓨티드 셋 불리언 플래그를 두고 처음 호출 시에만 계산하도록 분기하면 0이 유효한 값이어도 안전합니다. 대안 두 번째는 널러블 타입과 널 병합 할당 연산자를 결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서 필드가 널이면 익스펜시브 컴퓨트를 호출해 캐싱하고 그 후로는 캐시 값을 반환합니다. 5번째 줄에서 보는 것처럼 단, 퍼블릭 프로퍼티 타입을 인트 물음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해보죠. 1.0의 명시 패킹 필드, 3.0의 자동 구현 프로퍼티, 6.0의 표현식 본문과 진정한 읽기 전용, 7.0의 셋업 표현식 본문, 9.0의 이닛 접근자, 11.0의 리콰이어드 멤버, 그리고 14.0의 필드 키워드까지 자동 프로퍼티가 점진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14.0의 필드가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검증 로직 한 줄을 위해 패킹 필드를 직접 선언해야 했던 보일러플레이트가 마침내 사라졌죠. 한 가지 더 짚을 점이 있어요. 필드 키워드는 C#13에서 미리 보기로 도입되었고 C#14에서 정식 기능이 됐습니다. 단의 10 SDK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유니티는 6.0 이후 점진적으로 C#14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필드 키워드는 자동 프로퍼티 패킹 필드를 직접 참조하는 상황별 키워드이고 IL은 옛 명시 선언 패턴과 100% 동일한 가독성 신텍스 슈가, 그리고 레이지 초기화나 iNotify 프로퍼티 체인지드 같은 반복 셋업 코드의 보일러플레이트를 크게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닛 접근자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